13번, 14번 문제입니다. 이 제시문에서는 개정근로기준법이 기존의 근로기준법과 어떠한 부분이 달라져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3번의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로서 이 빈칸은 개정근로기준법과 달리 왜 기존 판례는 이라는 문구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서 개정법과 구별되는 기존 판례의 특징이 빈칸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시문을 읽을 때 개정법과 기존 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차이점에 유의하면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개정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일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는 조문이 추가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근로기준법에 일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문장이 추가되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 문장의 추가로서 어떻게 52시간 근무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지 다음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씩 소정 근로시간 동안 일하는 근로자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도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처럼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일일의 최대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 그리고 일주 최대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연장 근로는 일주에 12시간까지만 허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합산하면 52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는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아닌 68시간이 됩니다. 그 이유는 휴일 근로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는 휴일 근로를 소정 근로도 연장 근로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40시간과 12시간 이후에 부가적으로 근로를 시키더라도 위법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단을 확인해 보셨을 때 연장 근로는 소정 근로의 연장이고 일주 최대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일주를 5일에 입각하여 보아 이 5일 동안 하는 근로만이 소정 근로시간의 한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에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를 시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결과로 휴일 근로로 가능한 시간은 16시간이 되어 일주에 68시간이 최대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법의 특징을 보시면 먼저 기존 법의 경우 일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고 개정법의 경우 52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법에서는 일주를 5일로 보고 있으며 개정법에서는 일주는 7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기존 법에서는 휴일 근로를 소정 근로도 연장 근로도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을 보았을 때 이 빈칸에는 기존 판례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빈칸의 뒷부분을 보시면 연장 근로는 소정 근로의 연장이고 이 소정 근로 시간의 기준이 되는 일주는 5일에 입각하여 보아 이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가 아닌 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번의 빈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왜 기존 판례는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가 아니라고 보았을까라는 질문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1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위 글의 내용을 바르게 적용한 사람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갑의 경우 일주 중 3일 동안 하루 15시간씩 일한 사람의 경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 하루에 8시간의 소정 근로를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7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연장 근로 시간을 모두 합하면 21시간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를 때 한 주에 가능한 최대 연장 근로 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이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을 넘겼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는 것이 되어 갑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을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10시간을 일한 사람의 경우 금요일에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이 12시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8시간의 소정 근로를 하고 나머지 2시간을 연장 근로를 하게 됩니다. 이 연장 근로 시간을 모두 합하면 8시간인데 한 주에 가능한 최대 연장 근로 시간이 12시간이므로 이 사람은 금요일에 4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8시간의 소정 근로를 했다고 할 때 이 금요일에 허용되는 최대 근로 시간은 12시간이 되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을 보시면 기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일요일 12시간을 일했으면 12시간 전부가 휴일 근로시간이지 연장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제시문의 마지막 부분을 확인해 보셨을 때 이 연장 근로가 아닌 한 일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요일에 12시간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8시간까지만 휴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14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제시문에 주어진 전제와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제로서 갑돌과 정수는 매일 커피를 마시고 흡연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로서 을순과 병돌은 매년 치석을 제거합니다. 다음 4가지 조건과 관련하여 치석을 매년 없애지 않고 매일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경우 이가 노랄 확률이 60% 이상입니다. 두 번째 조건에서 치석을 매년 없애지 않고 흡연을 하는 사람의 경우 이가 노랄 확률은 80% 이상입니다. 세 번째 조건에서 매년 치석을 없애지 않고 매일 커피를 마시는 흡연자의 경우 이가 노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네 번째 조건에서 치석을 매년 없애는 사람의 경우 이가 노랄 확률은 커피나 흡연 여부와 무관하게 20% 미만입니다. 여기서 지금 네 번째 조건을 보셨을 때 치석을 매년 제거한다면 커피를 섭취하는지 그리고 흡연을 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가 노랄 확률은 언제나 20% 미만이 됩니다. 이때 전제 2와 조건 4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을순과 병돌은 매년 치석을 제거하므로 이들은 커피나 흡연 여부와 무관하게 이가 노랄 확률이 20% 미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과 관련되는 선지를 우선 소거를 해보면 2번 선지의 경우 을순의 이가 노랗지 않을 확률은 80%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을순의 이가 노랄 확률은 20% 이상이 됩니다. 이것은 앞서 도출한 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의 경우에서도 병돌이 흡연자라면 그의 이가 노랄 확률은 20% 이상이 되고 병돌이 매일 커피를 마신다면 이가 노랄 확률이 2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병돌은
커피나 흡연 여부와 무관하게 이가 노랄 확률이 20% 미만이므로 3번, 4번 모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번을 보시면 갑돌의 이가 노랄 확률은 80%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갑돌은 매일 커피를 마시는 흡연자입니다. 그런데 갑돌이가 매년 치석을 제거하는지 제거하지 않는지에 대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이가 노랄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것은 도출될 수 없는 정보입니다. 그러므로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리고 5번의 경우 정순이 치석을 매년 없애지 않는다면 그의 이가 노랄 확률은 90% 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제 1을 보셨을 때 정수는 매일 커피를 마시는 흡연자입니다. 그러므로 3번 조건을 보셨을 때 정순이 치석을 매년 없애지 않는다면 커피를 마시는 흡연자이므로 이가 노랄 확률은 90%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